만약 전사한 줄 알았던 독립군이 10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면 국가는 그 이름을 기억해 줄 수 있을까요?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여성 한 명이 한국 농촌에서 일하던 중 발견한 낡은 금속판. 아무 가치 없어 보이던 그 물건 하나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빈칸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전사자로 기록됐던 이름, 봉오동 전투의 참전자, 그리고 100년 만에 확인된 후손. 대한민국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주했을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가 이 선택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기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다음 장을 함께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정을 이어가 주세요. 저는 제임스 윌슨입니다. 미국 전쟁기념관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름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전사자 명단, 실종자 기록, 미확인 인식표. 수십 년 동안 그런 일들을 다뤄왔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파일 캐비닛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죠.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모든 이름에는 얼굴이 있었고 모든 얼굴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숫자가 된다는 걸요. 이건 제가 냉정하거나 무감각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하나하나의 파일을 열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거든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그 이름들을 보면서 많이 울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에요. 의도적인 망각도 아니고요. 그냥 시간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소멸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영웅의 이름은 기록이 되고 30년이 지나면 통계가 되고 50년이 지나면 역사책 한 줄이 되죠. 100년이 지나면요? 그때는 거의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기록 보관실에는 수만 개의 파일이 있어요. 제1차 세계대전부터 최근 분쟁까지 모든 전쟁의 기록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이름을 확인하고 분류하고 정리하죠. 어떤 날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 이름들의 주인공들은 과연 자신이 이렇게 파일 속 숫자가 될 거라는 걸 알았을까 하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그것도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 독립군 한 명이 10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 일. 같은 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런 일은 영화나 소설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제 책상 위에는 늘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11월의 워싱턴은 쌀쌀했고 사무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컴퓨터를 켜서 이메일을 확인하던 순간이었어요. 스팸 메일 사이에 한 통의 공식 문서가 끼어 있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독립군 인식표 발견 관련 협조 요청이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제보는 1년에 몇 번씩 들어오거든요. 누군가가 할아버지 집 다락방에서 뭔가를 발견했다든지 골동품 가게에서 이상한 물건을 샀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이죠. 대부분은 확인 불가로 끝나요.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물건이거나요. 하지만 그 보고서를 열어보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여성이 한국에서 계절 근로자로 일하던 중 농촌 어느 창고에서 녹슨 금속 조각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금속 조각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창호.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봉오동 전투 참전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잠시 화면을 멈췄습니다. 봉오동 전투는 제가 알기로 1920년에 있었던 한국 독립군 역사에서 첫 승리로 기록된 전투였어요. 그 전투의 참전자가 100년 만에 후손을 통해 나타났다고요? 손에 쥔 커피잔이 식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처는 한국국가보훈처였어요. 공식 문서 양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고 참조 서류들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었죠. 보통 이런 제보는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오는데 국가기관에서 직접 보낸 거였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여성이 한국 농촌에서 계절 근로자로 일하던 중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다가 녹슨 금속 인식표를 발견했다고요. 처음에는 쓰레기로 버릴 뻔했는데 할머니가 우연히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답니다.
한글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박창호. 1895년생. 봉오동 전투 참전. 첨부된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정말 낡았더라고요. 녹이 깊게 슬어서 글자를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새긴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생각했어요.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한국 독립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거둔 첫 승리였습니다. 그 전투의 참전자라니.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왜 그 인식표가 카자흐스탄 여성의 가족에게 있었을까요? 보고서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이 여성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DNA 검사까지 진행했고 구술 기록도 채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여성은 박창호의 증손녀였습니다. 박창호는 봉오동 전투 이후 부상을 입고 연해주로 후퇴했대요.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했지만 다시 전투에 참여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가정을 꾸렸고 후손을 남겼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한국 정부의 요청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미국 전쟁기념관에 혹시 박창호와 관련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독립군 관련 자료 중 일부가 미군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커피는 이미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100년 전 이야기예요. 그것도 아시아 어딘가에서 벌어진 작은 전투의 참전자가 지금 후손을 통해 다시 나타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보고서를 보낸 것을 보니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에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서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검색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기록 보관실에는 191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동아시아 관련 자료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때 수집된 것들이지만 일본 관동군 문서 중 일부도 있었습니다. 키워드를 입력했어요. 박창호, 봉오동, 1920, 독립군.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놀랍게도 3건의 문서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일본 관동군의 작전 보고서였습니다. 1920년 6월 7일자 봉오동 전투 직후 작성된 문서였어요. 거기에 박창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적 병력 중 부상자 명단 항목이에요. 박창호, 부상 후 후퇴 추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문서는 1921년 연해주 지역 독립군 활동 보고서였어요. 박창호가 연해주 임시야전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기록이었죠. 부상은 회복 중이지만 전투 복귀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했어요. 1937년 소련의 고려인 강제이주 관련 보고서였습니다. 거기에 박창호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가족 구성원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삶이 여기 있었습니다. 1920년 봉오동에서 부상당하고 1921년 연해주에서 치료받고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한 한 독립군의 흔적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보훈처에서 보낸 보고서의 의미를요. 박창호는 전사하지 않았어요. 행방불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었고 가정을 꾸렸고 후손을 남겼어요. 단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뿐이었죠. 전쟁 기록에서 전사 추정, 시신 미발견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그 가능성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전사자 명단에 올라가고 기억 속에서 사라지죠. 하지만 박창호는 달랐어요. 100년이 지나서 그것도 증손녀를 통해서 다시 나타난 겁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미국 전쟁기념관의 제 책상 위까지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빗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 같았어요. 100년을 기다려온 목소리 말이에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국가보훈처에 연락해야 했어요.
그들이 찾고 있던 기록이 여기 있다고 말해줘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어요. 이건 한 영웅을 집으로 데려가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보훈처와의 통화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담당자는 김 과장이라는 분이었어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분이었는데 목소리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찾은 3건의 문서에 대해 설명하자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 한국 정부는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100년 전 전사 추정된 독립군 한 명을 이렇게 집요하게 찾는 이유가 뭘까요? 제 경험상 대부분의 국가는 여기서 멈춥니다. 전사 추정으로 처리하고 그게 끝이에요. 실질적으로 추적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죠.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전쟁 실종자가 있지만 모두 찾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느 순간 선을 긋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며칠 후 김 과장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정부가 박창호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DNA 검사, 강제 이주 기록 대조, 봉오동 전투 명단 재확인, 심지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정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이건 단순한 확인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였어요. 비용도 들고 행정적으로도 복잡하고 국제 협력도 필요한 일이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김 과장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조국이 늦었습니다. 100년이나 늦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은 잊혀진 것이 아니니까요.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한국에게 이건 단순히 한 명의 독립군을 찾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100년 전에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에게 나라가 지켜야 할 약속이었던 거죠. 제가 일하면서 본 대부분의 경우와는 달랐어요. 보통은 가족이나 후손이 요청하면 국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반대였어요. 국가가 먼저 찾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일을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었어요. 언론 플레이도 없고 정치적 이용도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죠.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받았던 교육 자료였어요. 전쟁 영웅을 기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의무를 100년이 지나서도 지키는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의 조사는 계속됐어요. 저도 요청에 따라 추가 자료들을 찾아서 보냈습니다. 1920년대 연해주 관련 문서, 강제 이주 관련 기록들이요. 그러던 어느 날 김 과장으로부터 긴 이메일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였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박창호는 전사하지 않았습니다. 1920년 봉오동 전투에서 왼쪽 다리에 총상을 입고 후퇴했어요. 연해주 임시야전병원에서 6개월간 치료받았지만 다리를 절개됐고 더 이상 전투에 참여할 수 없었죠. 그 후 박창호는 연해주에 정착했어요. 작은 농장을 일구며 살았고 1925년 같은 고려인 여성과 결혼해 3자녀를 낳았습니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박창호는 42살이었어요. 가족과 함께 화물 열차에 실려 카자흐스탄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다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창호는 1968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3살. 그가 목에 걸고 다니던 인식표는 장남에게 전해졌고 장남이 손녀에게 물려줬습니다. 그 손녀가 한국에서 일하던 계절 근로자였던 거죠.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창호는 조국을 위해 싸웠어요. 부상을 입었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국 땅에서도 가정을 꾸리고 끝까지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 증손녀가 우연히 한국 땅을 밟게 된 거예요. 이건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삶이었고 한 가족의 역사였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박창호에게 건국 훈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봉오동 전투 참전과 독립운동 공로를 인정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공식 기록에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명단에요. 국립묘지에 위패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비록 유해는 카자흐스탄에 있지만 그의 이름은 조국에 모셔지게 된 거예요. 김 과장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조국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분을 모셔갑니다.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대답할 말을 찾기 어려웠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시해가 아니었어요. 보상도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책임이었어요. 100년 전 약속했어야 할 것을 지금이라도 지키는 거였죠. 제 책상 위에는 박창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보훈처에서 보내온 거였어요. 흑백 사진 속 젊은 남자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강했어요. 10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영웅이었습니다. 건국 훈장 수여식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이 순간을 직접 봐야 할 것 같았어요. 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귀환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서울 국립묘지에서 열린 위패 봉안식은 조용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큰 행사를 예상했었어요. 언론이 몰려들고 정치인들이 연설하는 그런 모습이요. 좋은 스토리잖아요. 100년 만에 돌아온 영웅이라니.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식은 간소했어요. 유족 몇 분과 보훈처 관계자들, 참전용사회 회원들이 전부였습니다. 언론은 한두 곳만 조용히 있었어요. 박창호의 증손녀가 한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손에는 증조할아버지의 낡은 인식표를 쥐고 있었죠. 식이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박창호의 생애를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그 다음 보훈처장이 추서 훈장을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건국 훈장 애족장이었어요. 증손녀가 두 손으로 받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놀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훈처장이 유족에게 말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조국이 미처 찾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과였어요. 축하가 아니라 사과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 이야기를 성공담으로 만들지 않으려 한다는 걸요. 눈물잔에는 감동 스토리로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성공 사례로 포장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식이 끝나고 증손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통역을 맡은 보훈처 직원이 도와줬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고국이 기억해 주니까요. 한국에서 계속 살 계획이세요? 네. 여기가 제 고향이니까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한국 정부는 그녀에게 특별 귀화 자격을 부여했대요. 농업기술교육 지원, 정착 지원금, 취업 알선까지 제공했습니다. 단순히 명예만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언론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조용히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존중이구나. 영웅을 소비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100년이 지났어도 약속을 지키는 것.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몇 번 더 한국을 방문했어요. 업무상 필요도 있었지만 박창호 증손녀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경기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농업 기술을 배워 작은 농장을 시작했어요. 제가 놀란 건 그녀가 단순히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농장이 자리를 잡자 그녀는 같은 고려인 청년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계절 근로자들이었어요. 일자리를 주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정착을 도왔습니다. 저는 그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농장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비닐하우스 몇 동이 줄지어 있었고 젊은 청년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증손녀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한국어가 훨씬 유창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여기가 정말 집 같아요. 이 청년들은요? 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고려인들이에요. 우리가 서로 돕고 있어요. 함께 온 김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도움받은 것을 갚는 게 아닙니다.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정확했어요. 박창호가 100년 전 조국을 위해 싸웠듯이 그의 증손녀는 지금 같은 동포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웅의 정신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에요. 이건 계승이었습니다. 박창호의 헌신이 100년을 건너 후손에게 이어진 거였어요. 그리고 그 후손은 다시 다음 세대를 돕고 있었습니다. 끊어질 것 같던 선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식으로 기억을 이어가는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영웅을 박제하지 않고 그 정신을 살아있게 만들어요. 기념비를 세우는 대신 후손이 그 뜻을 이어가게 돕습니다. 그게 진짜 기억하는 방식이었어요. 농장을 나오면서 저는 김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요?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김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는 아직 전쟁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기억하는 방식으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총성이 멈춘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기억이 사라질 때 비로소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지나도 이름을 부르고 후손을 찾고 약속을 지키는 거였죠. 한 사람의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한국의 전쟁이었습니다. 챕터 8 완성. 총 글자 수 1198자, 목표 1200자 대비 -2자.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상사는 간단한 업무 보고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썼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랬어요.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을 끝내지 않았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총성이 멈췄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기억이 멈출 때 끝난다. 저는 보고서에 박창호의 이야기를 자세히 적었어요. 1920년 봉오동 전투부터 100년 후 증손녀를 통한 귀환까지요. 하지만 단순한 사례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방식에 대해 썼어요. 한국은 100년이 지난 후에도 전사자 명단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름 하나를 끝까지 불러냈어요. 비용도 들고 시간도 걸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후에도 영웅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도 않았어요. 조용히 품위 있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어요. 후손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명예만이 아니라 삶을 도왔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억하는 방식으로 계속 싸우고 있다. 100년이 지난 이름을 끝까지 부르고 잊혀진 영웅을 찾아내고 약속을 지킨다. 이것이 그들이 전쟁을 끝내는 방식이다. 가장 품위 있는 국가의 모습이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그는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윌슨, 이건 업무 보고가 아니라 찬사 같은데요? 아닙니다. 사실 기록입니다. 상사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 보고서는 상부에 올리겠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봐야 할 내용 같군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박창호의 사진이 거기 있었어요. 한국 보훈처에서 보내준 사진의 복사본이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10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갔군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는 당신을 끝까지 기억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죠. 전쟁 영웅은 시간이 지나면 숫자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어떤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영웅을 숫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찾아내고 기억해요. 그것이 진정한 국가의 품격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잊혀진 고려인 독립군은 100년 만에 돌아왔고 대한민국은 그 이름을 끝까지 기억했습니다. 숫자가 아닌 이름으로, 통계가 아닌 사람으로 기억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진실한 감동은 남습니다. 감동전선은 그 기록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